TVN 벌거벗은 세계사 녹화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누카콜라 리뷰를 올렸는데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오늘 소개할 거는 사실 누카콜라죠. 누카콜라.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음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퀀텀 리뷰하신 거 정주행하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퀀텀 포함해서 누카콜라에 대한 리뷰고요. 불과 한 3년? 2년 전에 퀀텀 리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드라마가 나와서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딱 이 티저를 보고 와, 이 게임의 느낌을 너무 이렇게 잘 실사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에 나오는 폴아웃 드라마는 요분의 동생이죠. 이분이 누굴까요? 누카콜라는 잘 안 나오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분도 참 핵 관련된 뭔가 영화를 내셨죠. 아, 놀란 감독 따우기님 역시 바로 오펜하이머와 인셉션, 뭐 배트맨, 여러가지 인터스텔라를 찍은 크리스토퍼 놀란, 이분의 동생분이 이번 그 폴아웃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이분이 막 메이킹 같은 거 보면은 누카콜라를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나뉘고만. 아, 그렇죠. 되게 형제가 다 약간 핵 관련된 뭔가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드라마 이전에 게임으로 시작됐어요. 폴아웃 택틱스라고 하죠. 전 이 게임은 안 해봤는데 여기서 폴아웃 게임을 몇 시리즈부터 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90년대에 나왔던 이런 폴아웃이라는 게임 시리즈를 드라마화 한 거고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돼서 13개국에서 1위를 했고 미국의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그런 에미상 부분에서 1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드라마가 잘 돼가지고 시즌2도 이미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안타까운 건 넷플릭스 아니고 아마존 프라임이죠. 네,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서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들지만 저와 나디터님이 이걸 하느라고 또 보게 됐죠. 아무튼 이런 게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이런 이야기죠. 핵이 터졌다. 중국과 미국의 그런 걸로 핵이 터지고 나서 200년 후의 세계를 다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방공호 안에 있고 볼트라고 부르는,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형태가 이렇게 변하고, 아니면 또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있고, 그런 약간 황무지, 아포칼립스 물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일어난 후에 200년 뒤에 세계를 다룬 이야기가 바로 그 폴아웃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도 게임도 많지만 저는 이 세계관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게 뭔가 디테일해요. 뭔가 있을 법한 이야기다 라고 느껴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카콜라죠. 약간 오늘 할 얘기는 사실 폴아웃보다는 누카콜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시작하면 누카콜라는 이름만 들어도 약간 한 브랜드가 떠오르죠.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뭔가가 떠오르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이 보이는 게 코카콜라, 왼쪽이 보이는 게 누카콜라죠. 약간 옛날 그 핀업걸 광고를 가지고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만든 게 누카콜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의 이름조차도 되게 재밌는 게 칼렙 브레드 버튼 이럴 거예요. 벌거벗은 세계사 보셨군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칼렙 브레드 버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분이 코카콜라를 만든 존 펜버튼이고, 이분이 펩시콜라를 만든 칼렙 브레드 햄 이럴 거예요. 이 두 명의 약사의 이름을 퓨전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약간 어쩔 수 없이 스포를 하자면 이분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약간 요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요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200년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약간 칼렙 브레드 버튼이고,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코카콜라와 펩시를 합친 것처럼. 통 속의 머리죠. 자본의 힘, 사람만 계신 분, 테란 커맨드 센터인가 저런, 영생을 얻으셨죠. 뭔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핵이 터져버려가지고 긴급하게 일단 머리만 비상복구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칼렙 브레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만든 얘기는 원래
평범한 탄산음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이렇게 안 구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과일의 산뜻한 산미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한 것이 바로 그 방사능이죠. 방사능을 가지고 만들면은 이 혀가 피폭이 되면 약간 산미를 잘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 그때만 말하면 좀 웃으면서 넘겼어요. 꽝 대신 다들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웃을 일만도 아닌 게 오렌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렌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 오렌지 농사가 지금 100년 만에 흉작이 되었어요. 자가 세계적으로 흉작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만간 오렌지 100% 주스를 조만간에 맛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렌지 0% 주스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도 100은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자연이 무너지면서 음료 재료가 떨어지고 있다. 커피도 비싸졌습니다. 커피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커피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되게 커피가 세계적으로 비싸졌다. 한국은 저가 커피가 너무 많아서 느끼지 못하겠지만 커피를 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야, 이제 우리 커피를 어떻게 만들지? 커피를 구하기가 힘들고 커피를 이제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데, 근데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커피를 커피로 만들지 않는 걸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세포를 배양해서 커피를 만들겠다. 커피 농사도 안 되면 찻잎 재배도 어려울 수 있죠. 보통 와인, 커피 뭐 이런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제한된 곳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커피 없는 커피입니다. 인조고기 비슷하죠. 약간 그런 비슷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아토모 커피라고 말하는, 내가 이걸 세포를 해서 대체육, 맞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배양육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배양육은 좀 요즘에는 좀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살짝 그 유행이 좀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죠.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왜 위스키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위스키가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분자를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사능 건강만 아니었다면 할만할 수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누카콜라, 다시 누카콜라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근데 이미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방사능이 있는 라듐 치약. 방사능이 들어있는 라듐으로 만든 치약. 라듐이 건강에 좋다는 그게 엄청 옛날에 있었어요. 또 치약만 있을 수 없죠. 이건 라듐 음료. 라듐 음료도 있었고요. 불과 1900년대 초였을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도 팔았습니다. 라디움 쑥찜. 의학용품. 네, 수은을 먹어라 자식들아. 그렇죠. 라듐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 왜 방사능이 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뭔가 좀 자연적이지 않은 힘 같고, 얘는 심지어 라듐은 그죠, 반짝이죠. 반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라듐을 통해서 그때 암세포가 죽었다, 뭐 이런 당시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들 이게 약간 건강으로 이렇게 됐는데 암세포만 죽인 게 아니었던 거죠. 세포를 다 죽인 거지. 그 중에 암세포가 껴있을 뿐. 이것도 요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라듐. 이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 중에 우리 밤에 불 끄면 이렇게 빛나는, 이게 바로 저거. 그렇죠. 지금은 원료를 다른 걸 쓴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밤에 시계를 볼 때 이 라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시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이 라듐을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묻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피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코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걸 담은 책이 있고 약간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누카콜라가 황당무계한 얘기까지는 아니다. 황당무계인가요? 이야기가 아니다. 반짝이니 좋았어. 그렇죠. 누카콜라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피부가 녹아버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점점 발광 물질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폴라웃 속의 게임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아포칼립스 물에서 뭘 먹냐, 뭘 뭐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냐, 좀 작은 설정 같은 게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우리가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누카콜라를 만들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런 누카콜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짝여요. 반짝이니까 굉장히 예쁘죠. 예. 만능 방사선, 만능 방사선이죠. 예. 보통 이 누카콜라를 먹을 때는 라드어웨이라는 이런 거 약간 방사능을 막아주는 걸 꼽고 예, 드셔야 안전하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빛나는 콜라. 아 그렇죠. 예. 예. 대신 그 빛나는 콜라는 죽음으로 맛있다. 예. 방사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다. 예. 둘이 먹다가 둘이 죽는 맛이다. 진짜 죽음. 그렇죠. 진짜 죽는 맛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요? 아, 게임 속의 캐릭터는 먹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 없고요. 예. 아무튼 이 누카콜라는 거기에서도 못한 위협을 이루죠. 코카콜라와 뭐 펩시가 이루지 못한 위협을 이루는데, 예를 들면 얘는 누카콜라는 제 생각엔 물을 이겼어요. 물을 이긴 음료다. 왜냐면 이제 200년 뒤의 세계에서는 예, 물이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물을 이겨서 먹을 수 있고요. 전방 300m 황천길이죠. 그리고 또 이 월드, 약간 누카 월드를 만들었다. 물론 코카콜라도 그런 곳이 있긴 하지만 누카 월드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같은 그런 되게 커다란 이런 곳을 만들었죠. 저도 이거 게임하면서 여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유럽 탄산수의 위치.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핵전쟁 이후 아포칼립스의 탄산수 정도 됐다고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경쟁자를 다는 아니죠. 거의 다 없앴어. 경쟁자를 거의 다 없앴어요. 딱 하나 정도 있잖아요. 우리 경쟁자와 소비자를 죽이는 콜라죠. 아, 이 채팅창이 더 그거네. 이러다가 다 죽어. 아, 그렇죠.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예. 누카콜라를 마십니까? 선셋 사르사 파릴라가 최고인 것을. 예, 이렇게 좀 경쟁 음료들도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정도만 남고, 선셋 사르사 파릴라도 좀 나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좀 빨리 구해봐서 여러분과 함께 마셔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독점인데 물처럼 마시다니, 가격이 소비자 친화적이겠네요. 맞아요. 누카콜라는 가격이 아마 10센트였나? 터지기 전에. 예. 10센트였나? 였던 걸로 알아요. 핵으로 약간 세 개가 다 부서지고 멸망해도 어딘가에는 이 누카콜라 병뚜껑이 있고 자판기가 있어서 이 병뚜껑으로 공용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비트코인이었다. 예, 뭔가 이 화폐를 병뚜껑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음료들도 해보지 못한 위협을 이 누카콜라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코인, 그렇죠. 그쵸. 뚜껑 넣어서 뽑아먹고 뚜껑 따서 뽑아먹으면 무한이네. 옛날에 우리 병콜라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분이 사실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와, 정말 길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뭐 다 읽을 순 없겠지만, 병뚜껑이 기축통화인 이유는 뭐 하면서 이렇게 이 뚜껑이 물 판매를 가장 좋은 병에 뭐 누카 병이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병뚜껑의 중요도가 올라갔다 라고. 예, 저분은 장인이시죠. 현직 볼트 거주민이다, 교수님이다. 그렇죠. 약간 진짜 이거 교수님이 아닌가. 저희 이 댓글이 굉장히 그거여서 내용 하나하나가 이거 볼만하다, 오히려 우리 리뷰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장인분의 그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누카콜라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병뚜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누카콜라를 아는 분들은 저분 섭외해서 좀 모셔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병뚜껑을 좀 이렇게 모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부자죠. 지금 이건 핵만 터지면 부자입니다. 핵만 터지면 부자예요. 이 댓글도 있습니다. 강북 꼬맹이님이 달았는데, 저는 폴아웃에서 병뚜껑 화폐를 쓰는 것을 보며 평소에 유리병 음료수를 마시면 병뚜껑을 항상 챙겨둡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갑부가 되었을지도요. 요 댓글도 저는 영상에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때로는 이렇게 병뚜껑을 모아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죠. 천이 많았던데, 이렇게 경남 양산시 충령로,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여주시, 천안시 동남구, 핵전쟁 나면 병뚜껑 주우러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의
코인을 병뚜껑을 채굴 할 수 있는 주소. 병카콜라를 생산하는 메모 캡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터 같은 것만 봐도 드라마 안에서 이 병뚜껑이랑 음료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좀 아쉬운데 사실 몇 씬 나옵니다. 이런 병뚜껑 트위스트로 만드신 분은 누구? 아, 그렇죠. 이분이 약간 낭만 파괴자죠. 하지만 이 병뚜껑을 트위스트로 만들면서 병뚜껑 같은 경우는 따면은 그게 돼요. 따면은 이게 구부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 플라스틱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이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병뚜껑들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카콜라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한쪽에 날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번 시즌 1에서는 좀 나오진 않았지만 시즌 2 같은 경우는 좀 나올 법도 하다. 편의성과 낭만은 반비례죠. 모든 그 덕질도 그렇고 모든 낭만은 약간 구하기 힘들고 좀 번거로워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케아 같은 거죠. 이케아도 굳이 저걸 만들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아, 리얼 크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누카콜라가 나왔는데 문제는 누카콜라가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이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저희가 리뷰했던 누카콜라는 사실 요런 느낌에 가까웠단 말이죠. 예. 요런 느낌. 왜 제품 사진이 안 보이지? 코로나 맥주는 크라운 뚜껑인데 트위스트 형식이다. 아, 그런 맥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걸 잘한 게 있어요. 이번 누카 빅토리도 이 병뚜껑을 이걸로 만들었어요. 크라운 보틀로 만들었는데 대신 트위스트로 이렇게 깔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이 누카콜라 퀀텀은 제가 실망을 했던 게 이게 크로마키 때문에 투명해 보입니다. 네. 실망했던 게 얘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까는 그거거든요. 그랬는데 약간 병뚜껑 감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피드백이 잘 반영돼서 이런 누카콜라 병뚜껑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생긴 게 너무 이렇게 일반 병처럼 생겼으니까 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옛날 그 폴아웃에서는 그런 병에 가까웠다. 콜라병에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켓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생각보다 어쩌다 보니 고증이 잘 됐고 이런 음료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게 유행했다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카콜라 퀀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감성이 없긴 해요. 제 생각에도. 로켓은 한정판인가요? 이 로켓은 이건 출시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인데 대신 그 팬덤들 사이에서는 이 병만 피규어처럼 팔다고 해요. 이 병을 사서 파워에이드 넣으면 퀀텀이 되고요. 환타를 넣는다거나 뭐 그러면은 약간 또 바뀌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핸드메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라벨을 구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유리병 코카콜라에다가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게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도 그냥 소품처럼 썼는데 이거 프린트해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누카콜라. 덕 중의 덕은 역시 양덕.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퀀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뚜껑까지 이렇게 뽑게 만들어가지고 올드한 감성이 바로 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아, 마실맛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누카콜라 조립법이 인터넷에 떠돌던데 언제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이게 게임에 진짜 몰두한 자들이 정말 대단한 게 만드는 요리책이 나왔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이 한글판도 출시됐더라고요. 여기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폴아웃 공식 요리책 이런 굿즈가 있더라고요. 아, 조보아씨 이리 와서 마셔봐요. 어우 정말 정말 위험한 말이죠. 조만간 김이상국님 마시겠구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상국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이 안에 이렇게 퀀텀 마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구해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요리법인데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가진 음료회사가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나온 곳이 바로 존스 소다. 약간 도라이들이라고 하죠. 도라이들의 탄산음료를 만드는 이 존스 소다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얘는 슈가 쿠키 맛 소다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칠면조 육즙 맛 소다. 마시즘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약간 묘하게 약간 불쾌한 맛이 나는데 오히려 그때 리뷰했던
평양냉면 육수맛 음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신 얘는 좀 탄산음료고 미국 고기 맛이 났어요. 이런 음료로 신기한 걸 내는 애들이 만들었는데 의외하게 불쾌한 게 그냥 불쾌한 아닌가.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곳이 만들게 되었다. 이 존스 소다가 먹어봤을 때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인공적인 맛이 났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인공적인 맛은 안 났어요. 좀 컨셉이 너무 미쳐서 그런가 맛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누카콜라 빅토리 같은 경우는 맛도 좀 더 좋아진 게 삼이자 선생님을 모델로 쓸 정도의 월드와이드 기업 누카콜라. 아 그렇죠. 아 삼이자 선생님인가요? 1리터용 가정용 누카콜라. 물론 이거 합성이긴 합니다만 이러니까 코카콜라가 문제를 제기했구나. 예, 예. 먹어봤을 때 복숭아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 끝에서 약간 달큰한 요즘 아망추 느낌의 그 망고 플레이버가 살짝 났었습니다. 맛 자체도 잘 만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먹을 수 있고 또 드라마 때문에 게임도 굉장히 잘 됐어요. 드라마가 잘 되니까 게임 판매량이 역주행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그걸로 좀 되게 많이 먹었다. 아마 드라마 더 잘 되면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폴아웃 같은 작품 기발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건 폴아웃뿐만 아니라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인들이 잘 아는 영화 중에 하나인 설국열차. 설국열차에서 기억이 남는 게 뭡니까? 그것이죠. 양갱이죠. 예. 프로틴 블록. 양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됐죠. 서양 사람들이 느끼기에 누카콜라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예 우리의 코카콜라가 내가 먹는 콜라가 뭐가 이게 들었어? 뭔가? 예. 라드로츠가 들어있는 그런 영양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 디테일한 거에서 친근감 그리고 배신감 이 진짜 막장이구나 진짜 아포칼립스구나를 느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또 하나는 이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또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2022년의 미래를 다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년 전인데 인구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도 힘들고 먹기가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이 소일렌트라는 뭔가를 먹는데 이게 결국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너무 옛날 영화니까 결국에는 잉육 소일렌트 이스 피플 나중에 주인공이 이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세계의 밥을 정체를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런 뭔가 원래는 다르게 말해줬는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게 밝혀진 게 영화의 되게 큰 반전이었고 영화보다도 더 오히려 이 명대사가 유명한데 이걸 소개해드린 게 이 소일렌트란 음료가 있어요. 소일렌트란 음료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하지만 얘는 인육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소일렌트라는 약간 음식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아포칼립스 물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먹고 마시는 거에 진심인가를 보여주셨던 게 이런 작품들에서 폴아웃 같은 작품들에서 나오는 그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작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세계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아니요 안 먹어봤습니다. 말로 던져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낚시를 했네요. 여기 현실 누카콜라죠.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 닥터페퍼다. 참 신기한 음료예요. 후추박스다 특집입니다. 닥터는 아닌데 마스터. 그쵸. 저도 어떻게 보면 닥터가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닥터페퍼는 사실 미국으로 치면은 진짜 오래된 음료죠. 코카콜라보다 훨씬 오래된 음료. 근데 닥터페퍼의 처음 이름은 닥터페퍼가 아니라 웨이코라는 이름이었어요. 웨이코가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료를 약국에서 이렇게 주는데 그냥 불렀던 이름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 맛집 음료였다. 근데 왜 닥터페퍼였을까? 이분이 만든 사람이거든요. 닥터페퍼가 왜 닥터페퍼였냐? 했을 때 보통 다들 후추 박사님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찰스 엘더튼이고 닥터죠? 그래도? 그런데 이 페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이 음료를 가지고 이름을 웨이코에서 닥터페퍼라고 지으셨고 직업은 닥터가 아니고 약사신데 이때 약국은 약간 요즘에 편의점 내지는 카페 같은 느낌? 카페에 더 가깝겠어요. 탄산음료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시럽을 타서 이렇게 서비스 주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나왔던 음료가 닥터페퍼였던 거죠. 그리고 또 애틀랜타에서 나오던 그 지역의 음료가 코카콜라였던 거고 그리고 또 뭐 막
저기에서 나오는 음료가 또 펩시인 거고, 그런 식으로 드러그 마스터 예, 드러그 마스터, 예, 약사라고 하지 말고 드러그 마스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드러그 마스터였다, 예,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은 아니고요, 매약이라고 합니다. 약간 약을 좀 판매하기 위한 그런 약간 독구는, 예. 한국으로 치면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 활명수입니다. 활명수 같은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대신 여기는 좀 더 맛을 위주로 많이 했고, 물론 팔 때야 이건 소화에 도움이 되고 뭐에 도움이 되고 얘기도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맛있는 음료예요. 럭키 활명수다. 예, 럭키 활명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탄산 음료들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닥터페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선택받은 자들의 지적인 음료라고 부르고, 요번에 댓글 보니까 거의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내가 닥터페퍼 마신 지 10년이 넘었다. 근데 90년대에도 닥터페퍼가 있었습니다. 네, 단종되었을 때 이렇게 써있죠. 제가 막 조사를 하다가 보면 그 동두천 아니면 뭐 평택, 미군 부대 있는 그쪽 분들은 닥터페퍼를 한국에 수입되기 전에 아니면 좀 끊겼을 때도 구해서 어릴 때부터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동네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닥터페퍼를 일찍 마셨다. 근데 더 옛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20년까지 봤는데 40년째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예. 40년 동안 마셨다. 지금 마시즘 닥터페퍼 영상에 약간 부심 대결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세대 때는 닥터페퍼가 약간 PC방 음료 내지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나오는 음료였는데, 그 전에는 카페에서 팔았던 음료가 바로 닥터페퍼였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굉장히 그런 약간 고급 음료처럼 파는 그런 음료로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미제 아줌마 깡통시장, 40년이 아마 맥스지 않을까. 15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 마셔본 것 같다. 예, 그쵸. 일본에도 있죠. 요즘 일본에는 그 버거킹에 닥터페퍼 플로트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슈타인즈 게이트 보고 처음 접해본 닥터페퍼였는데, 그렇죠. 말씀드릴 게 한국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많이 그 닥터페퍼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여기서 무슨 많이 마셔서, 그래서 한국에서 맨날 말하는 게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좀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이 뭐 이런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옛날의 밈이었습니다. 엘 푸사이 콩가리가 아니라 콩길이었나?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예. 근데 약간 이런 약간 인터넷 밈처럼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 이렇게 좀 떠돌았었던, 예, 여주인공 엘프사이 콩그루, 맞아요. 엘프사이 콩그루였어요. 엘프사이 콩그루.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는 이 닥터페퍼 지성인의 음료를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비밀 구호가 있었다. 제가 마시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닥터페퍼 팬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 애니메이션도 안 봤고 전 PC방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루다가 보니까 저도 물들어가지고 지금은 닥터페퍼 없이 못 사는 느낌이죠. 요즘 마시즘에서도 닥터페퍼 많이 올리고 있고, 매니아들만 알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죠. 최근에 닥터페퍼가 떠오른 거지, 한국에서는 진짜 먹는 사람들만 먹는 음료였는데, 신기한 게 뭐 이것도 오피셜은 아니지만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하지 않지만 항상 뭔가 콘텐츠를 올리면은 항상 탑5 안에 드는 게시물이 닥터페퍼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도 매니아들이 너무 잘 먹는 음료가 닥터페퍼다. 보니까 막 한 박스씩 두 박스씩 꼭 사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일당백 음료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일당백 음료, 절대 망하지 않는 음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잘 팔리는 효자 음료. 소래눈도 그런 것 같고 닥터페퍼 팬덤 엄청 나고요. 실론티도 일당백이죠. 약간 호불호 음료라고 부르는 게 그 기본 조건이 슈퍼스타, 요즘 그런 명칭 있잖아요. 슈퍼스타는 바와 까를 미치게 한다. 약간 닥터페퍼가 이런 음료죠. 슈퍼스타 같은 음료죠. 슈퍼스타 같은 음료. 맥콜, 뭐 천연사이다 다 약간 슈퍼스타 같은 음료죠. 올해 특이하게 나온 게 바로 이 차트죠. 펩시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미국에서 닥터페퍼가 펩시와 동률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대체 왜 그랬을까? 가 약간 저희도 미스테리고 미국도 미스테리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닥터페퍼가 이제는 매니아들의 음료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는 좀 힙한 음료가 돼버렸어요. 코카콜라보다 오래된 음료인데 힙스터들의 음료가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은 닥터페퍼 몰라도 노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CL님이 부른 닥터페퍼라는 노래가 엄청 오래전에 나왔지만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에서
핫했던 클립 중에 하나가 아유 불러 중에 아직 조금 라이브 몇 번 쌓이면 한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닥터페퍼 돌림 노래라고 볼 수 있죠. CL님 그 노래 들으면 들으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미국에선 틱톡 음료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부터 약간 신제품 낼 때 틱톡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팔기도 하고 이 피클 넣어 먹는 게 올해 상반기에 틱톡에서 가장 큰 붐이어가지고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 가면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 이런 류의 도전들을 참 외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넣어도 맛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닥터페퍼로 케찹 만들어 먹어봤고 오늘은 좀 바베큐 소스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브라우니, 작년엔 닥터페퍼 브라우니, 작년에 또 닥터페퍼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닥터페퍼 잼. 근데 한국은 좀 체리가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나오면 재밌겠다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밈화된 음료다 제 생각에는. 밈 그 자체. 그동안 계속 쌓았던, 한국으로 치면 막 아까 엘프사의 콩그루 막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막 열심히 밈을 쌓았단 말이죠. 그게 폭발해버려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음료가 되지 않았나. 로고만 봐도 힙하다. 로고만 봐도 힙하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닥터페퍼 로고가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로고가 이렇게 변했는데 재미있는 로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로고가 있습니다. 초반에 12사, 약간 옛날 닥터페퍼 보면 이 로고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면 이 닥터페퍼를 마시고 있거든요, 주인공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힙하다. 그쵸?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닥터페퍼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 닥터페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승강장 번호. 승강장 번호 괜찮네요. 제가 한 2개까지 더 도전받고. 출시 지범계차님이 맞추셨습니다. 10시에 한 병, 2시에 한 병, 4시에 한 병입니다. 닥터페퍼가 초기에 했던 그런 로고와 함께 했던 마케팅이 닥터페퍼는 하루에 3번 마셔라. 약간 닥터의 명령이죠. 진짜입니다.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약이죠. 그렇죠. 약이었다. 약이었죠. 그런 로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옛날에. 약간 그 미국 밈의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 닥터페퍼가 먼저다. 이 닥터페퍼에 발견한 나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런 병맛이 만나고 틱톡을 만나면서 되게 개화가 되었죠. 미국이 조금 더 매니악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요런 자료도 있네요. 보니까 유사 닥터가 많아요, 미국엔. 유사 닥터. 닥터페퍼가 단순히 체리맛 콜라가 아닌 게 이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이 맛을 따라한 유사 닥터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많아요. 짭터페퍼. 짭터페퍼. 짭터페퍼 재밌네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 제가 언젠가 한번 좀 구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거. 이렇게 많습니다. 닥터페퍼의 그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비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닥터페퍼의 종류가 많다. 석사페퍼. 석사페퍼 재밌네요. 보면은 막 많아요. 뭐 닥터 볼드, 닥터 밥, 뭐 리얼 닥터, 닥터 라이트. 좀 진짜 닥터가 되지 못한 약간 그 이무기 같은 닥터페퍼들 참 많다. 이런 거 구해보는 것도 나중에 마시즘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게 마시즘 소다삽 닥터페퍼 특집에서 이런 거 좀 매겨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마시즘이 한 10만 정도 되면은 뭐 요런 데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이 바로 텍사스에 있는, 아까 말한 웨이코 그 동네에 있는 닥터페퍼 뮤지엄. 여기가 이 닥터페퍼 뮤지엄입니다. 닥터페퍼가 난 곳이 이렇게 박물관이 되었죠. 약간 여기 가보는 것도 저의 목표 중 하나예요. 이 동네는 힙한 게 아니라 진짜 전통 음료 느낌. 약간 텍사스 숭늉 막 이런 느낌으로 닥터페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닥터페퍼를 어렸을 때부터 마셨어. 여기서 막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올드 닥터페퍼 이런 것도 팔아요. 막 그래가지고 전통 중에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막 1년에 몇 번 수돗물처럼 나. 약간 그건 누카콜라지 않나. 닥터페퍼 어쩌면 현실 누카콜라일지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맛이 좀 열심히 키워야죠. 잘 되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김희성국님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약간 프리패스 해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어떨까. 닥페룩을 입고 딱 마시즘 몇만 되면 이제 텍사스 갔다 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옷 입고 가가지고 닥터페퍼로 할 게 참 많다. 우리가 슈퍼볼에도 닥터페퍼 광고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닥터페퍼 하면은 이 미식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슈퍼볼은
사실 펩시의 그 무대죠. 슈퍼볼 그 하프타임 쇼가 펩시가 하는 그 막 에미넴 쓰고 닥터드레 쓰고 막 진짜 유명한 애들 다 모아놓으니까. 대신 슈퍼볼은 아니지만 대학 리그가 되게 프로리그 못지않게 인기가 많거든요. 거기를 하는 게 닥터페퍼예요. 인기가 어느 정도 많지만 슈퍼볼만큼 비싸지 않은 곳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학리그 그 플레이오프 시즌이 되면은 닥터페퍼가 그 지역에 이런 펜스빌이라는 이런 광고 시리즈를 해요. 실제 그 대학 풋볼 레전드들이 나와서 출연하기도 하고, 약간 미식축구랑 닥터페퍼만 마시는 마을 이 배경인데 드라마를 광고로 내버리는 거죠. 이 광고가 나오는 시기에 뭘 하냐면 닥터페퍼 팬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틱톡을 올리든 뭘 올리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얼마나 그런 닥터페퍼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꿈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영상을 올려서 하면은 결승자를 뽑아서 이 대학 풋볼 리그 중간 쉬는 시간에 요런 게임을 합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이 닥터페퍼의 정해진 시간 내에 럭비공 누가 더 많이 넣냐, 이 경기를 해요. 이게 약간 전통, 닥터페퍼의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이긴 사람 어떻게 되냐, 여기서 공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1등 하신 분께는 10만 달러를 줍니다. 10만 달러가 이렇게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이 한 1,400원 정도 하나? 1,400원 곱하기 10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억 3,420만 원?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억 단위의 장학금을 줘요. 진짜 미친 듯이 넣어야겠죠. 이걸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경기가 이게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넣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딱 선정을 했는데 닥터페퍼 쪽에서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너무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없겠는데 해서 그 결승전에 오른 두 사람한테 다 줬어요, 돈을. 약간 그 정도의 똘끼뿐만이 아니라 배포가 있고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한다.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걸 하면서도 뇌절을 잃지 않는, 닥터페퍼 아이스크림 작년에 나오고 닥터페퍼 마시멜로우 작년에 나오고 디저트 소스, 더티소다, 그쵸? 최근엔 아마 닥터페퍼 도넛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닥터페퍼 맛 도넛이 미국에서 팔고 있고 다 나오네요. 그쵸? 닥터페퍼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일본은 또 이렇게 닥터페퍼 버거킹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봤었고요. 닥터페퍼 닥페는 까도 제맛이죠. 저도 원래 약간 놀리는 음료로 시작했다가 덕후가 돼가지고 그런 걸 좀 유용하게 받아줘야겠다. 오늘의 음료 환타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곁들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타 얘기를 하려면은 그 2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 시대 때 나온 음료여가지고 보통 이 사진으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미국은 약간 그 관전 모드 입장입니다. 어차피 전쟁은 유럽에서 났고 나는 이제 쑥쑥 커가고 있는데 심지어 거리도 먼데 지켜보지 뭐, 약간 굳이 참가할 필요 있어? 약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초반에 미국의 입장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참전을 한 계기가 바로 그 일본의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참전했다. 그래서 미국이 PK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연합군으로 해서 유럽에 들어온 거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음료들이 이슈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노에 대한 얘기도 미국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서 커피가 너무 쓰니까 물 타 먹는 거 보고 이탈리아인이 기겁해서 저 아메리카노들 이라고 말해서 그게 그 음료가 아메리카노가 되었고, 어쨌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가져온 게 한 1600만 명의 미군 그리고 100억 병의 코카콜라를 전장에다가 참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전장 어디든지 이렇게 뿌리는 포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주게 되었고, 이게 수급이 되다가 너무 부족하니까 세계 곳곳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세계 곳곳에 코카콜라 생산 공장이 만들어져서 코카콜라가 짱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죠. 2차 세계대전이 코카콜라의 운명을 이게 월드 클래스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전쟁을 참가하면서 적들에게 콜라를 주지 않기로 해요. 그 당시에 코카콜라는 어떤 비유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약간 아니면 뭐 비트코인?
테슬라 뭐 막 그 이슈된 거 내가 안 먹어봐도 너무 많이 듣고 있으면 좀 재밌겠다 좋겠다 하는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나면 코카콜라가 판매되는 해외에서도 코카콜라가 빠지게 돼요. 이 도주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코카콜라를 많이 소비하던 나라였는데 전쟁이고 적국이 되니까 코카콜라의 그 시럽을랑 다 들고 도주를 해버린 거죠. 공장이 하루아침 사이에 야반 도주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뜻밖의 단종 소식을 들은 히틀러까지 아니고 그 당시 그 독일 나치 정부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왜냐면 뭐 콜라 없이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그 경제가 안 돌아가. 콜라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엄청 많이 지어놨고 또 국민들 뭐 군인들 아니 막 쟤네는 막 아이폰 쓰고 뭐 쓰고 못 쓰는데 막 우리는 막 이따만한 무전기 쓰고 막 이러면은 사기도 떨어지고 아니면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있는 게 막 적진에서 보이는데 없으면은 얼마나 그거예요. 이때 전쟁 때 미국 그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대통령 되죠. 막 가면서 막 다른 나라 장군들한테 막 콜라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가뜩이나 국민 음료였는데 네 박탈감 그 콜라적 박탈감이 엄청 나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콜라 못 잃어 나 못 잃어 콜라 못 잃어 하면서 다 도망쳤다면 잡아오면 되잖아 하고 이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비어버린 코카콜라 공장에. 그래서 이 막스 카이트라는 당시 독일 콜라 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잡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잡아왔죠. 이제 끌고 와야죠. 이제 공장 있고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 도망치지 못한 막스 카이트는 나치 정부에 잡혀서 콜라를 만들어라 이랬지만 막스 카이트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 코카콜라는 그 만들 수 있는 원액을 그 미국에서만 만들어요. 그래서 해외에 보내줘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원액 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에다 넣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그 받은 거 갖고 이렇게 음료만 해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다 도망쳤는데. 하지만 재료가 없어도 너가 이제 제가 될 수는 없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게 된 거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죽음의 조별과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조별과제가 시작되었다. 막스 카이트에. 이게 바로 그 슬픈 역사고요. 어쨌든 그 코카콜라의 대체품 그 유사 코카콜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분 만에 코카콜라 만드는 법을 했다. 독일판. 맛이 좀 봤어야지. 그렇죠. 맛이 좀 봤으면 만들 수 있지. 맛이 좀 봤으면 만들 수 있었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청이라고 하는 약간 우유 그 우유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넣고 산미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과일들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넣어보고 막 설탕 막 넣어보고 막 이상한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재료부터 틀려가지고 이미 이건 콜라는 아니야. 이미 그냥 음료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 어쨌든 맛있으면 됐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콜라 아닌 것이 나와버린 거죠. 815 콜라도 못 돼. 하지만 이름이라도 멋있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탄산음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간 우리만의 독일만의 뭔가를 가겠다. 근데 이름 이름 어떻게 지어야 돼? 이름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지으면 저는 코카콜라보다 대단한 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환타 가로 열고 콜라가 되고 싶었던.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 막스 카이트가 좀 판타지한 그 환상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사람이 그냥 환타로 하자 이래가지고 환타가 된 겁니다. 환타의 탄생 이야기죠. 나치의 코카콜라라고 하면 좀 너무 환타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40년대에 나온 게 환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음료예요. 저 때는 근데 정확히 그 정량화된 재료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전쟁 중이어가지고 일단 기준은 탄산음료여야 되고 달아야 돼. 이 두 가지만 맞출 수 있다면 포도를 구해서도 만들고 사과를 구해서도 만들고 막 그랬던 게 환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콜라 워즈 하면은 코카콜라와 펩시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전에는 환타와 코카콜라에 약간 진짜 워가 있었다. 한쪽은 연합군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고 상대편은 환타를 마시고 있는 진짜 살벌한 코카콜라의 어쩌면 첫 번째 빌런. 빌런이라고 좀 이상한가? 전쟁 중에 두 음료가 약간 이미지처럼
코카콜라는 진짜 미군을 상징하는 음료였으니까 환타는 약간 독일군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로 이렇게 한 차례의 워가 있었고 안타까운 건 아니죠. 안타깝진 않습니다. 결국 승리는 코카콜라가 하기도 했고 전쟁 중에는 독일군이 약간 전세가 기울고 물자가 떨어지니까 설탕이 없어서 가정들에서 이 환타를 식재료로 썼대요. 설탕 대신에. 그래서 이런 막 케이크 만들 때 환타 넣고 지금 환타 가지고 케이크에 넣으면 이상한데 그때는 그 환타를 식재료 설탕 대신으로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환타 슈바인학센 나올 법하죠. 환타 슈바인학센. 환타가 약간 갈배포죠. 네. 니즈즈님 완전 그 인사이트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전쟁은 졌잖아요. 독일군이 결국 독일 쪽에 패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에 코카콜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코카콜라가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이 막스카이트 늦게 죽기였나. 내가 코카콜라 직원이었는데 코카콜라와 척을 지고 이제 대항마 같은 음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 이렇게 코카콜라 도망갔던 코카콜라 사람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환타도 맛있어 유유. 예, 환타도 맛있죠. 환타 지켜야 돼. 근데 이제 늦게 죽기였나. 예, 이랬는데 당시 코카콜라 회장이 이 막스카이트를 유럽 책임자로 승진시킵니다. 인수해버려요. 그냥 인수해버려요. 왜냐면 그 코카콜라의 공장을 멈추지 않고 전쟁 중에 계속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받아서 너가 빈 공장에서 코카콜라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승진. 바로 해서 독일 지사장에서 유럽 책임자로 승진해버리는 그런 아주 훈훈한 사람이 죄가 있지 음료는 죄가 없다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고요. 신제품이 꽁으로 생겼는데 상을 줘야죠. 하지만 안타깝게 환타는 단종시켰어요. 바로. 왜냐면은 약간 그 전쟁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독일 군들이 먹던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한 10년 뒤에 재출시가 됩니다. 한 1955년도 재출시가 돼. 예토 전쟁이 되죠. 한 10년 봉인 당하다가 다시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그리고 그런 이제 2차 세계대전과 연상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얘가 설쳐서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펩시 특집할 때는 얘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펩시가 이제 미국 본토에서 코카콜라를 열심히 추격을 해서 막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뭐야 얘 뭐야 너무 크게 올라오니까 환타를 출시를 시켜서 가서 없애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너가 상대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환타가 재출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환타와 코카콜라는 약간 원투 펀치처럼 코카콜라가 1등 딱 하고 환타가 2등 약간 이렇게 세계적으로 1, 2위 포지션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쵸. 어둠의 라이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꺼내버린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약간 완전히 맞진 않지만 이런 거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다. 예. 둘이 이제 친구였다가 이렇게 적이 되고 적이었다가 다시 친구가 되는, 그리고 알고 보면 친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세계의 코카콜라와 환타를 침투는 좀 이상하고 진출시켰다. 예. 캡틴 코카콜라 환타 솔저. 예. 국가도 같은 포지션이네. 코카실드에 환타드라가 잠입했다. 하루 종일 더 마실 수 있죠. 이 마블 특집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더 잘 준비를 했다면. 예. 이런 최고의 듀오로 세계를 다 때려잡았다. 헤이 환타드라. 헤이 환타드라. 요즘엔 약간 코카콜라에는 3톱이죠.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약간 이렇게 3대장 포지션으로. 이 스프라이트 역시 그 따지고 보자면 환타였다. 환타 레몬 클리어라는 제품이었는데 그걸 미국에 이렇게 가져가면서 스프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한 게 이 환타가 스프라이트를 낳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약간 팔콘이 된 거죠. 애초에 오렌지 맛이 맛있음. 유재석 씨가 환타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 안 드시고 환타 위주로. 대단한 그런 엠버서더를 얻었네요. 그 섞어 마시는 게, 환타가 독일이 근본 음료잖아요. 근데 독일에는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환타랑
코카콜라에 섞어 마셔요. 독일만의 막 박사 뭐 이런 느낌. 콜라에서는 그거 보고 메조믹스라고 이렇게 똑같이 콜라랑 환타 믹스된 음료를 내기도 했죠. 탑과 탑은 혼종이다. 은근 맛있습니다, 여러분. 슈페찌, 맞아, 슈페찌라고 불러야 되는군요. 슈페찌. 추천할 조합인가? 이러면은 각각의 정품이 너무 레전드여가지고 정품 먹는 게 나은데 은근 맛있습니다. 타는 나는 근본, 환타는 실험, 무근본. 이어야 맛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전체 모드로 보여드릴게요. 놀라시지 마세요. 코카콜라와 펩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막 정사는 아니고 약간 야사 느낌으로 갑니다. 오늘 좀 주의할 거는 약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저도 약간 중립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 또 코카콜라네요. 하지만 신발은 펩시다. 신발은 펩시다. 신발은 펩시입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또 이렇게 덕후들 나오면 이런 거 해야죠. 이거는 게토레이 신발. 그리고 오늘은 코카콜라 펩시 흑역사 배틀입니다. 하지만 프리스타일로 간다. 코카콜라의 흑역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거죠. 뉴코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충격의 뉴코크로 기억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 자체가 흑역사라기보다는 펩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뉴코크가 나온 데는. 1985년도에 나온 제품으로 알아요. 1985년도 나온 콜라. 짭카콜라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단종시키고 나온 콜라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시작했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펩시의 하이라이트죠.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는 상대편의 흑역사가 돼요. 펩시에서 70년대부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펩시 챌린지라는 그 캠페인인데요.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가려놓고 뭐가 맛있냐 챌린지인 거예요. 펩시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는 장사죠. 이렇게 놓고 마셔보고 뭔 음료 같아요?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코카콜라 같아요 하면은 이렇게 열어줘서 펩시 챌린지 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약간 뭐 대학가, 마트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한 거죠. 틀릴 수 있나? 근데 여기에 맹점은 일단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양이 일단 적고 그리고 긴장된 상태가 아닌 채로 마시면은 이 맛을 구분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 온도나 사실 심판이 펩시 담당자이기 때문에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참가를 하겠지만 그런 여러 요소가 있긴 하지만 마케팅적으로 펩시에선 너무 좋은 기회죠. 왜냐면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그때는 더 코카콜라만 콜라고 이 펩시는 그냥 가격이 싼 우리로 치면 마트 콜라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펩시가 밑장도 뺀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막 여러 야사들이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펩시는 동점만 내도 잘했다. 왜냐면 이 음료가 맛있네. 이런 음료가 구분하기가 어렵네. 만 해도 좋은데 이거를 열심히 대대적으로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거지. 펩시도 맛있대. 오히려 펩시가 더 맛있어. 마치 2020년대 초반에 펩시 제로 라임의 그 열풍가처럼 펩시가 맛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죠. 이걸 기획한 사람이 존 스컬리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펩시 마케팅 쪽이었고 나중에는 펩시 회장 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빼와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로 앉히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설득해요. 근데 설득하면서 한 말이 언제까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 낭비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스가 이렇게 극한 거죠. 존 스컬리를. 그래서 이렇게 데려온 거죠. 그래서 애플 대표로 왔고 근데 반전은 이 존 스컬리는 애플 대표가 되고 나중에 스티브 잡스를 쫓아냅니다. 애플 밖으로. 들어와서 잡스를 빼버려. 근데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이 사람이 했던 게 일단 펩시 챌린지로 맛대세 이랬죠. 근데 그 다음에 한 것 중에 마이클 잭슨 모델 이 당시에 이 시즌에 마이클 잭슨 모델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광고 키워드를 펩시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커피를 막 사면서 야 콜라는 옛날 사람들 거 그리고 펩시가야말로 완전 힙하게 요즘 시대의 것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어그로를 막 끌었죠. 그러니까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안 되겠다 안됨 새 제품 출시해 해가지고 이렇게 내부 시음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뉴코크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그걸 했대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해서 무조건 펩시 이기는 제품으로 맛을 낸 거예요.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펩시랑 비교했을 때 완벽히 이기는 맛. 우와 이런 것도 뜨네요. 아 그냥님 구독 감사합니다가 뜨네요. 뉴코크 같은 경우는 진짜 대중적인 기대감도 너무 그 회사 내에서 기대감도 너무 많았고 이런 것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앤디 워홀한테 요청해서 마시즘에서 코카콜라에 가끔씩 연재도 합니다, 여러분. 네, 마시즘 글이에요. 이런 그 제품도 냈죠. 앤디 워홀로 해서 광고 준비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앤디 워홀을 그림으로. 그러나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뉴코크, 코카콜라를 구할 수 없고 뉴코크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코카콜라를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왜 이게 나온 거냐 우리 콜라 살려내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약간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 당시 인터넷 없으니까요. 인터넷 있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그렇죠. 단체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이런 거 시민운동 같은 거 하고 코카콜라가 내 코카콜라를 뺏어갔다. 본사 서버 터졌을지요. 본사 서버 대신 전화기 서버를 터쳤죠. 이때는 코카콜라는 결국 한 79일 만에 다시 코카콜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전화가 펑 터질 것 같아. 그 뒤로 코카콜라에는 해외는 클래식, 미국에는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클래식 코카콜라라고 나오고요. 한국은 오리지널 테이스트라는 말이 붙어 있죠. 왜냐하면 그때의 콜라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흑역사로 남은 뉴코크는 지금 코카콜라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콜라에 오히려 좋아. 사람들한테 내가 코카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면 코카콜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줬던 그런 흑역사가 만들어낸 좋은 그거였다로 마무리가 되었죠. 두 번째 흑역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의 흑역사. 펩시의 흑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흑역사는 역시나 그거예요. 펩시 블루. 이겁니다. 펩시 블루예요.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난 펩시 블루 스타일. 아시네요. 이 전설의 광고를. 펩시 블루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게 사실은 이 투명한 콜라예요. 펩시 크리스탈이 90년대에 나왔어요. 마시즘에서도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죠. 근데 이 투명한 콜라는 어쨌거나 콜라 하면은 검은색 이러니까 우린 컬러로 승부하겠다 라고 나온 제품이죠. 근데 나름 괜찮은 전략이기도 했어요. 전설의 투명 드래곤이야. 예를 들어 왜냐면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2차 세계대전 환타 얘기했죠. 이 사람 있습니다. 소련의 아마 게오르기 주코프? 아무튼 어쨌거나 소련의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도 소련이랑 미국이랑 한 팀이었으니까 콜라를 먹었던 거죠. 근데 코카콜라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먹을 수 없잖아요. 미국, 독일에 있는 러시아죠. 너무 맛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친한 미국 쪽에다가 투명 코카콜라 만들어줄 수 있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만들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드카인 척하고 먹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약간 이런 그 사례가 있기도 했고 뭔가 건강할 것 같아. 포지셔닝, 그쵸?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건강할 것 같아.
깨끗한 맛이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예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투명한 음료가 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려면 물을 마셔야지만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투명한 콜라는 성공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펩시 크리스탈이다. 크리스탈 펩시다. 그랬더니 소비자 원한 것과 다르게 소비자 반응. 콜라 맛이 덜 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외면을 받고 욕을 먹고 사라진 음료입니다. 이것도 놀라울 정도로 아무 반응 없었다. 그렇죠. 네, 펩시도 다행인 게 이걸 교훈 삼았어요. 뉴코크 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의 실패를 쿨하게 해보자. 펩시 반지. 아마 펩시 반지가 있을 거예요. 2000년대에 이런 거 냈죠. 음료는 아니지만 굿즈로 승부한다. 펩시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이거 프로포즈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펩시 반지. 예쁘죠? 이것도 결국 재출시했어요. 재출시함. 대신 한정판으로 재출시를 했어요. 인기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기억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나 살 수는 없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자기 90년대 사진 올리면서 펩시 크리스탈 태그해. 그래서 나온 게 마시즘에 리뷰가 있다. 너무 빨랐다고 볼 수 있죠. 빅데이터가 너무 빨랐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펩시 블루가 나오고 마는데 이것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죠. 한국에도 출시가 됐어요. 결론을 내자면 그때는 흑역사. 하지만 견디면 오히려 좋아였다. 뒤늦은 재조명. 언제나 그걸 조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즉각적으로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랭킹으로 갑니다. 술이 꽤 나올 것 같다. 술도 나오고요. 콜라도 나옵니다. 콜라왕도 있고 와인왕도 있고 음주 가무왕도 있습니다. 후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콜라 버튼 소유자자. 후보들을 소유해 줄 테니 여러분께서 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왕 게임이에요. 오늘은. 저희는 따로 그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과당 포도당으로. 그렇죠. 저희는 약간 액상과당 느낌이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약간 음료를 맛있게 마시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라 왕은 누굴까? 첫 번째는 럼프 형 부르시네요. 이분이죠. 이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루에 다이어트 코크를 12캔 마시기로 유명하죠. 한국에서 유행하게 된 계기는 약간 이 집무실 때문에 유행을 했어요. 이분의 집무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브랜드들이 보이죠? 빨간색 핵 버튼 같이 생긴 게 있었는데 그걸 누르면 은쟁반에다가 다이어트 코크를 한 캔 담아온다. 그래서 약간 본인의 조크처럼 이렇게 막 회의를 하다가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은 상대가 놀라는 걸 즐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기사로 난 적이 있었죠. 빨간 버튼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빨간 버튼,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이어트 코크가 나온다. 와, 저도 나중에 마시즘이 대기업이 되면 저희도 이런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누르면 콜라가 오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제 다음 후보 한 명, 조 바이든 역시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이분은 제로 콜라를 좋아해요. 임기 중에 아무 음료 무제 아닌가요? 이 식료품 저장고가 있죠.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에 부통령 시절에 냉장고에 제로 코크를 가득 채운 걸로 유명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 트럼프의 빨간 버튼을 없앤 걸로 유명하죠. 트럼프의 빨간 버튼은 없앴지만 나는 제로 콜라 못 참지. 이 후보인데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뭐 앞에까지 알 건 없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상대편이 그거였습니다. 콜라로 보는 미국 대통령사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때 결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예요. 이분도 대통령이죠. 이 둘이 결혼했었는데 MAGA 먼저 하신 분 맞습니다. 로널드 대통령. 이때 이분이 코카콜라를 좋아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대선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 색다른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색다른 이미지가 필요해서 어떤 정치 컨설턴트가 로널드 레이건은 펩시를 좋아한다. 왜냐면 그 당시가 1985년도가 펩시가 코카콜라의 자리를 위협하고 거의 점홈 1인자를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거라서 약간 이미지 메이킹으로 로널드 레이건은 펩시를 좋아해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레이건 대통령은 다이어트 코크를 임기 내내 달고 살았을 정도로 알고 보니 이게 아니라 영어였다. 요거였다. 예. 그리고 사실 콜라도 좋아했지만 이 사람은 그 젤리빈이라고 과자 회의 중에 젤리빈을 계속 먹을 정도로 약간 고민이 깊어질수록 젤리빈을 먹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역사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잡지식 썰 그런 일이 있었죠. 중학교 기본 지식 얻은 거야? 그렇죠.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역사책을 이길 수 있는 콜라 맥스원 그 환경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입지, 그 당시에 약간 미국 안에서 잘 팔리는 1등 음료였는데 세계 1등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이 대통령 전에 연합군에 있을 때 열심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콜라를 좀 보급해달라. 근데 또 친구가 하필 그 당시 코카콜라 CEO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을 해주다 보니까 연합군이 간 곳에는 콜라 공장이 세워지고 전쟁이 끝나니까 코카콜라가 당연히 세계 넘버원이 돼버리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약간 코카콜라가 가장 고마워할 만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마지막 후보입니다. 이분이 제일 강할지도 몰라요. 바로 멕시코의 대통령, 과거 멕시코의 대통령 비센테 폭스예요. 이분은 아예 시작부터 코카콜라 배달원으로 시작했어요. 커리어의 시작이 코카콜라였어요.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카콜라를 아까 트럼프가 얼마나 마셨다고 했죠? 트럼프보다 훨씬 많이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커리어 하이 때 하루에 8에서 12병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코카콜라가 배출한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 코카콜라 배달원으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갔고요. 사임하고 정치로 입문을 하는데 그 초기 선거할 때 그런 그 멕시코 코카콜라랑 뭔가 그런 코카콜라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인터뷰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좀 후보로 올릴까요? 일단 트럼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그 한국에서도 이렇게 만찬할 때 와인잔 했다가 콜라 담아가지고 이렇게 짠하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콜라가 약간 달고 사시는 분이라 이분하고 아이젠하워 이렇게 후보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젠하워 저 양반 때문에 환타 먹는 거 아니야. 아이젠하워가 인상적이다. 폭스. 트럼프 밀리나요? 트럼프이 밀리나요? 콜라 왕은? 콜통령은? 올스타전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콜통령은 아이젠하워다. 다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TMI를 오늘은 좀 쏟아보겠다 라고 사후이면 하지만 명예로웠죠. 와인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와인을 가장 잘 아는 분 같습니다. 현재 25대 대통령이죠. 마크롱이고요. 점심 저녁마다 2에서 3잔 마심. 와자라 알코올 정치. 와자라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이 그거 했었어요. 그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이 와인 선물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외국 정상들이 오면은 술 선물 이런 거 만찬주 선정 많이 하잖아요. 와인 선물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담례로 이게 2019년도 얘기군요. 2019년도에 이렇게 주니까 담례 2,500만 원짜리 로마네 꽁티
마시게 해줌. 와자랄, 압도적 와자랄. 압도적 와자랄입니다. 그렇게 진짜 와인이 뭔지 알려준 느낌. 그쵸? 뭔가 프랑스고 대통령이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정도로 와인을 좋아하는데 선물로, 정상 선물로 와인을 줬다. 이거는 되게 믿음직하지 않나요? 저는 포도주스 막 마주왕 이런 거 줘도 진짜 감동하면서 마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시즘을 보니 시사상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2,500원짜리 와인을 준다면 우리의 마카롱은 단위로보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와인 왕은 저희 마크롱으로 한번 시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왕이 되었고요. 와크롱 와크롱님이 되었고요. 다음 맥주 왕입니다.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대통령이, 체코가 독일보다 맥주를 1인당 많이 마시는 나라거든요. 아까로 치자면은 콜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인 것처럼, 그리고 체코 하면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황금색의 라거를 만든 나라로 알고 있죠. 필스너라는 맥주를 체코에서 만든 맥주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당시 민주화 운동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수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배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극작가기도 하거든요. 작가예요, 작가. 근데 수배가 되었을 때 젊은 시절 정체를 숨기고 맥주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맥주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배경으로 뭔가 극본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점점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여차저차 빠른 스킵을 해서 체코의 벨벳 혁명이라는 혁명을 하고 이제 초대 대통령의 자리, 민주화 운동을 이뤄내고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체코를 찾는 그런 귀빈들, 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오면 자기가 항상 그 맥주집에 데려갔어요. 그 체코에 이 사람의 단골 맥주집이 있어요. 가면은 이렇게 클린턴하고 사진 찍은 게 있을 정도로, 뭐 롤링스톤즈 멤버들도 왔을 때 이렇게 여기 데려갔다. 근데 여기서 마시는 맥주는 체코의 필스너 맥주를 꼭 마시게 했다 라고 하죠. 저는 이분 맥주왕 한번 해볼 법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후보입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고요. 이 사람은 그게 유명합니다. 백악관에서 자기가 직접 맥주를 제조했어요. 백악관에서 만든 맥주 제조해서 그 내부에서 먹었어요. 저기 보면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조 바이든이랑도 있죠. 맥주를 직접 양조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좋아하는. 맛은 잘 모르겠어요. 다 맛있다고 했겠죠.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맛있다고 했겠죠. 하지만 이 만든 거였으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악관 내에 꿀도 이렇게 양봉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꿀을 가지고 직접 만들었고, 이 제품 이름이 화이트하우스 허니에일 이렇게 해서 제품명까지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정 보면은 마냥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거 카더라 피셜이지만 그 좋아하시는 분은 저기 한 분 계신 것 같고 이분 표정 왜 그러죠? 맥주를 직접 만들었지만 직접 만든 게 맛을 보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굉장히 맥주를 좋아했다. 전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분의 대결로 사실 줄여서 가보고 싶었어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맥주 2병 달라고 한 손짓. 대통령으로 1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외전. 주류왕. 가로 열고 맥주는 술이 아니니까. 바로 나오네요. 옐친. 그냥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그러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죠. 글로벌 주사로 여러 밈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의 주사에 대해서는 재밌어가지고 여러 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베를린에서 군악대 연주하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직접 지휘해버리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 갔을 때 백악관 근처에서 속옷 차림으로 피자 사러 가다가 경호원이 말린 사건이 있습니다. 술 취해서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방문했을 때 회담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기다리는데 비행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옐친이 술 먹고 잠들어서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런 외교에서 굉장히 많이 그걸 하셨고요. 약간 강남 스타일의 원조다 라고도 알려지기도 했죠. 흥이 많은 분입니다. 이런 아까 군악대 얘기했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약간 힙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게 보리스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입니다. 왕 말고 그냥 그럼 이 사람은 주사왕으로 해서 주사왕으로 해서 주통령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통령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커통령으로 해서 한 명 뽑아볼 법합니다. 가배왕 고종. 그렇죠. 가배왕 고종 들 법한데 제가 아시안 쿼터를 줘버려가지고 그 커피하면 제가 먼저 생각나고 잘 아는 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다들 아시죠? 얼굴은 아시죠? 링컨 두 글자는 알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했든 제가 저희 마시즘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명대사 제조기죠. 인민을 위한 뭐 이런 명대사 저희도 자주 이런 재밌는 제목 없을까 하면은 자주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좀 TMI를 하자면 그쵸. 이 사람이 사실 대통령 하기 전에 약간 매력 어필 프로레슬링 챔피언 출신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프로레슬링 챔피언 출신이었다. 300전 1패 300전 아니면 거의 한 500전 1패 그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약간 레슬링으로 커리어 하이를 끊고 이제 정치로 입문해서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항상 아침에 커피와 사과를 먹었다고 해요. 커피를 정말 좋아했대요. 밥은 굶어도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휴머니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백악관에 불러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커피잔에 이렇게 찻잔이 있으면 접시가 있잖아요. 접시에 이렇게 놓고 마시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렸대요, 그거를. 근데 링컨은 조용히 자기도 그 커피 접시에 커피를 부어서 마셨다 라는 휴머니즘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요. 근데 뭐 듣다 보면은 되게 친구를 잘 챙겨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TMI가 또 들어갑니다. 애초에 찻잔 접시는 마시는 용이었다. 원래 접시는 마시는 용임. 그 당시는 안 그랬을 수 있어도 약간 근본을 따지면 차를 뜨거우니까 접시에 이렇게 부어서 마시는 게 원래 유럽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커피 뭐라고 해야 되죠? 시음이 깐깐함. 어디 가서 약간 커피를 대접받았는데 커피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상한 맛의 커피가 나온 거죠. 커피가 너무 맛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약간 아까 명대사 제조기라고 했죠. 명대사를 하나 날립니다. 이것이 커피라면은 차를 내어다 주시고 차를 갖다 주시고 사실 지금 내어온 게 사실 차라면은 진짜 커피를 갖다 줘라 라는 약간 미국식 유머를 날려버리죠. 스타벅스 데려가면 큰일 나겠네. 스타벅스 가면 이제 클레임 거는 거죠. 이것이 차라면 이것이 티바나라면 아메리카노를 주시고 이것이 티바나였다면 제대로 된 오늘의 커피를 주시죠 라고 이렇게 명대사를 날려버렸을 수 있다. 동네 커피집 그쵸.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쉽지 않죠. 다음은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애칭이 테디죠. 우리가 말한 그 테디베어의 테디가 약간 이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대부분 루스벨트 하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많이 하는데 시어도어가 커왕이죠. 커왕. 근데 이 사람도 커피 좋아합니다. 이 사람도 바리스타 대통령이에요. 백악관에서 바리스타에서 로스팅해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특징이 너무 일대기가 재밌어가지고 뽑았거든요. 직업이 많아요. 막 카우보이 했다가 뭐 역사가 했다가 뭐 경찰 했다 해군 했다가 갑자기 로우라이더 했다가 대통령 했다가 그 커리어의 마지막은 사냥꾼으로 끝납니다. 사냥꾼을 해가지고 그 곰을 잡을 뻔했는데 잡으십시오 이랬는데 너무 이렇게 된 곰은 잡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승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게 만평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애칭이 테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디베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인형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테디베어라고 이렇게 팔면서 테디베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 약간 이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을 정말 왕성한 활동가예요. 왕성한 활동가. 근데 그 근본은 커피였다. 얼마나 많이 마셨냐? 1갤런을 마셨다. 하루 1갤런 마셨다. 커피 마시려고 갈비뼈 부러진 상태로 연설했는데 맞아요 뭐 그런 에피소드들 있죠. 그래서 1갤런이 얼마야? 했더니 약 3.8리터 커피를 하루에 3.8리터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 커왕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한 번은 그리고 에피소드 중에 하루 40잔도 봄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에는 그런 거죠. 일하시는 분들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시잖아요. 내가 한국 대통령이야. 마시지만 한국 대통령이야. 근데 하루에 레드불, 뭐 핫식스, 뭐 몬스터, 얘 몬스터 하루에 막 2캔 마셔, 3캔 마셔, 뭐 이런 느낌이죠. 3캔도 너무 작나? 한 5캔, 6캔 마셔. 그러니까 위험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각성에 대한 그런 것들, 약간 스트레스나 내가 계속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활력을 커피에서 얻었다고 볼 수 있죠. 예. 한국 역사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왔는데 명성황후 궁 앞에서 따님이 이 말상을 타버렸어요. 이 사진이 그쵸,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한국에선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커피 하나는 많이 마셨다. 어떤 분을 커통령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뢰한 표 드립니다. 링컨. 커통령은 링컨 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뭘로 할까요? 오늘의 한 줄 평 정치인들이요. 최음료를 골라라. 마시즘 구독 좀. 자, 여기까지 마시즘의 비공개 라이브를 그동안 계속 봐주셨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본 마시즘 라이브 영상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에피소드 댓글에 남겨주시면, 물론 기간은 설 연휴 동안, 저희가 2월에 3분을 골라서 해외 음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티를 내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구독이나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마시즘 라이브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실 주제 바로 맥주입니다. 근데 그냥 맥주가 아니라 흑맥주고요. 그냥 흑맥주가 아니라 기네스입니다. 기네스 좋아하시는군요.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기네스의 모든 것. 250년이 넘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흑맥주다. 이렇게 이름이 붙이기도 하죠. 하루에 1000만 잔 이상 팔린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다 성장하지 않았을까? 근데 2024년도에 영국에서 굉장히 기네스가 잘 나갔습니다. 심지어 펍에서 기네스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한돼서 판매되고, 영국 어디 슈퍼 매대의 사진이라고 해요.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사려고 해도 없대요. 250년이 넘은 맥주인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단이 났을까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네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아일랜드 대표 맥주예요. 한국 사람들 알게 뭐야? 아일랜드고 영국이고 뭐 일단 유럽 맥주, 수입 맥주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설명하자면, 영화 킹스맨에서 이 매너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잠그고 이 참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왜 참교육을 했냐? 바로 기네스 마시는데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대사도 나오죠. 난 이 멋진 기네스를 마셔야겠어. 아일랜드 맥주라고 외우기가 귀찮다? 그렇다면 킹스맨 맥주다. 당시에 와, 저 우산 사야겠다, 뿔테 안경 사야겠다 하면서 기네스 먹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기네스를 아무런 정보 없이 먹는다? 처음 마셨을 때 저도 그랬지만 탄산도 없고 맛이 밍밍한 듯 씁쓸하면서 이거 한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분 중에 9분이 컵으로 드시지 않아서 그래요. 사전 정보가 없다 보니까 기네스 멋있네 하고 그냥 캔으로 따서 마시면 그것만큼 되게 묘한 게 없어요. 전 처음 먹었을 때 보리차 같았어요
기네스죠. 물론 저는 요즘에 없어서 못 먹고요. 근데 이 기네스가 250년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뜬 걸까? 보통 기네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느낌, 꾸밀 돈조차도 다 아껴서 펍에 가서 기네스를 먹는 그런 느낌을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영국과 미국에서 기네스의 느낌은 요런 느낌입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피크를 찍었죠. 작년을 기점으로 여성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기네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왔어요. 왜 늘었을까? 틱톡 때문입니다. 틱톡에서 이런 거 스플리팅 더 G, 한글로 G 분할 챌린지라는 거를 유행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기네스는 항상 전용 컵에다 마시는데 한 잔을 마시면서 딱 멈췄을 때 기네스의 G 이 가운데를 가를 수 있냐 없냐, 술 게임 겸 챌린지 겸 인증샷 겸 인싸들의 세계 있었던 거죠. 이만큼 틱톡을 보시면 다들 기네스를 딱 마셔서 이걸 멈추세요. 갈랐냐 안 갈랐냐. 2023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영국에서 유행을 많이 했고 미국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술자리들 많으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영국에서 기네스가 술집마다 너무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 술집에서는 구매 제한을 걸었다고 해요. 제가 뭐 영국인이라고 가정하고 기네스를 항상 마셔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맨날 먹을 수 있던 기네스를 뉴비들이 와서 다 쓸어가네? 그것도 이거 챌린지 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기네스가 굉장히 젊은 층까지 빨아들이면서 글로벌로 아마 15%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네스? 그거 햄버거 아니냐? 기네스는 안 먹어봤지만 기네스 와퍼는 먹어봤다. 작년에 기네스 짜장면도 나왔어요. 음식에 의외로 기네스 쓰는 레시피가 좀 있습니다. 흑백요리사에 기네스가 나와야 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를 보시면은 기네스 맥주란 무엇인가, 아일랜드인보다 더 기네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아일랜드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네스 상식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기네스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기네스다. 기네스 펠트로나. 그분도 한 기네스 아시죠? 아서 기네스라는 분입니다. 보통 하이네켄 만든 사람 이름 하이네켄, 기네스 만든 사람 이름 기네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그 더블린에서 양조장을 살려고 했는데 9,000에 45로 계약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임대를 했는데 9,000파운드를 보내면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1년에 45파운드, 9,000년 동안.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양조장. 지금은 맥주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기네스의 모든 그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아일랜드 더블린 간다? 그러면 검은 대문을 보러 가는 겁니다. 나도 딴 계약에 저랬으면, 그쵸? 45년도 많은데 여기는 9,000년을 계약해버렸고 아직도 8,500년 이상이 더 남았어요. 기네스의 대표작은 기네스 드래프트고요. 이 맥주는 잔이 있어야 되는 맥주예요. 캔으로 마셔버린 건 비빔밥을 먹을 때 비비지 않고 먹은 것과 비슷하다. 사실 저 컵을 팔고 싶어서 기네스를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일랜드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먹으라고 머리맡에 기네스 놓고 잘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쭉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마시지 않더라도 기네스는 다 알아요. 혈관에 거의 기네스가 돈다고 봐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한 3가지 방법이 있다면 1번은 그거 흑맥주? 이렇게 퉁쳐 부르는 겁니다. 흑맥주라는 단어 자체를 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혐오하는 말입니다. 기네스를 소맥으로 말하라. 기네스 설명회가 아니라 고문회인가요? 기네스 보고 그거 그냥 흑맥주, 그거 코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아일랜드인들의 그 혈관에 기네스가 거꾸로 흐른다. 두 번째가 바로 컵에 따르지 않고 캔으로 바로 마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약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맥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짜오기님 캔째로 드셨나요? 캔째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한약을 마셨던 겁니다. 기네스를 따르는 방법은 유비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법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컵을 45도로 기울여서 기네스를 한 3분의 2 정도를 딸고 컵을 세워요. 119.53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대로 기네스 나머지를 따라서 마신다. 이게 아이리쉬들이 생각하는 기네스를 마시는 법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게 청학동 끌려갑니다. 맥주를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일단은 정석대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맥주를 따라 놓고요. 그리고 흐르고 있는 이
이 폭포 같은 모습 보이시나요? 질소 거품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119.53초를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위에 있는 거품층들이 평평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마저 채워주면 된다. 조금 더 거품층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예뻐. 또 하나가 기네스 먹고 나서 캔을 흔들어 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어요. 저희가 그 플라스틱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마셨는데 캔 안에 불순물이 있네? 하면서 항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었대요. 이거는 그냥 거품이 아니라 기네스의 질소 거품을 만드는 도구거든요. 그걸 위젯이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이게 인터넷보다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우리로 치면 믹스커피 중에서 맥심이 유독 이거 잘 찢어지는 거 아시죠? 다른 믹스커피들, 특히 해외나 새로 나온 믹스커피들은 비닐을 찢으면 안 좋은 모양이 생겨요. 맥심 같은 경우는 이지컷이라고 레이저로 엄청 촘촘하게 아주 작은 구멍을 쭉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뜯었을 때 쾌감을 느끼게 하죠. 뜯은 자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 식의 편의를 주는 발명이었다. 위젯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따른 기네스는 살짝 기울이면은 마치 스펀지처럼 거품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잘하시는 분은 엄청. 오, 대박. 맥주 거품이 보통 뽀글뽀글하고 없어지잖아요. 기네스의 거품은 크림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게 특징이고 거의 크림이다. 기네스 스폰지 케이크. 그렇죠. 있을 법해요. 보리 거품 맛이군요. 한국 맥주들 많이 먹는 게 탄산감이 강한 시원한 맥주라면 기네스는 질감이 다른 맥주다. 좀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주는 차분하고 고소한 느낌의 보리 거품 맛. 보통 더 맛있게 먹으려면 석화 굴하고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치맥 먹듯이 굴하고 먹는 게 짭조름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고요. 두 번째로는 햄버거 혹은 감자튀김 이런 거랑 기네스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한국인들 생각해봤을 때 좀 달달한 아까 기네스 폰지 케이크 말씀해 주셨죠? 달콤한 디저트 같은 데에도 기네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네스 치킨은 그건 약간 괴식이죠. 그래도 맛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네스로 밥을 지어 먹으면 명예 아일랜드 국민일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이거보다 맛있게 먹는다? 검색해봐서 가까운 아이리시 펍에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백날 캔으로 따라봤자 아이리시 펍에서 해준 거마다 못하더라고요. 간판에 기네스 인증 그게 있는 곳이 있어요. 청결이 잘 되는 곳이라고 그 회사에서 인증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더블린에 가셔야 된다. 결국 기네스를 좋아하는 덕질의 끝은 이곳입니다. 임대기간 8,000년이 남아버린 이곳을 가야 되고요. 아일랜드 속담 에서 검은 대문에서 멀어질수록 기네스는 맛이 없어진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기네스를 좋아하신다면 적어도 그냥 유리컵이라도 컵을 이렇게 따라서 드시는 게 좋다. 근데 마지막이 이겁니다. 기네스를 컵에서 꽂아서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꽂으면은 거품이 이렇게 나면서 나름 거품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따르면 영상을 본 지 11년이 지났지만 난 여전히 상처받았다. 미국이 아일랜드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영상의 이름은 기네스 캔으로 완벽한 트롤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달립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술 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따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이 피꺼솥이라고 하죠. 피가 진짜 거꾸로 솟는다. 까르보나라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 같은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함부로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체리콕 탈레반이 채널을 점거했다. 네, 체리코크, 코카콜라 체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시작은 워렌 버핏의 이야기예요. 투자의 규제다. 워렌 버핏과의 체리코크 시간. 이건 귀한 거죠. 코카콜라 마실 수 있죠. 펩시 마실 수 있죠. 근데 유독 이분은 체리코크를 먹어요. 체리코크를 먹는다는 건 조금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유명하지만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5캔 정도의 체리코크를 드신다고 해요. 코크 주주라서 체리코크를 마시지 않는가 라는 음모론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 포춘 인터뷰에서 나의 4분의 1은 코카콜라라고 밝혔어요. 보통 좀 초딩 입맛이다 라고 할 정도로 좀 햄버거라든지 과자라든지 특징이 있지만 이분의 그 음료 사랑은 대단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코카콜라의 주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코카콜라 이런 곳에 가면은 이 사람 자리에는 코카콜라 체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잖아요.
여기에 14주주총회 공식 음료가 코카콜라 체리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만 먹는 게 아니야. 직원들도 먹어야 돼. 주주들도 먹어야 되는 음료. 그래서 뭔가 그런 회사의 이벤트처럼 버핏처럼 살아보기 뭐 이런 콘텐츠 하면은 일단 체리코크를 하루에 엄청 먹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워렌 버핏 정도면 코카콜라 제조 비법 살 수도 있잖아요. 약간 레시피는 줄 수 없지만 좀 다른 걸 줬어요. 뭐를 줬냐면 바로 코카콜라의 얼굴을 박아줬어요. 중국에서 코카콜라 체리가 출시될 때 이 워렌 버핏 얼굴을 박아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코카콜라 체리를 출시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재미도 주면서 효과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단에서 이미 이분이 코카콜라 체리를 먹는 걸로 유명하니까 얼굴을 박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고 코카콜라 측에서도 버핏한테 말했을 때 흔쾌히 응했다고 해요. 뭐 그냥 한정판으로 판매한 거라고 합니다. 뭐 모든 코카콜라 체리에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흔쾌히 응해서 이게 굉장히 희귀템으로 유행했지만 버핏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나의 성덕을 맞춰버린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분 펩시파입니다. 별명이 펩시 워런이었다고 해요. 사실 변절파입니다. 이 펩시 워런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들 혹은 친척이 이 사람은 펩시를 먹어. 그래서 왜 펩시를 먹지? 하면서 이렇게 펩시 워런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펩시를 좋아했었다고 하고요. 근데 오하마라는 지역에 워렌 버핏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사는 곳에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코카콜라 체리를 좋아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돈 키오라는 사람입니다. 알게 뭐야. 사실 이분은 나중에 코카콜라의 CEO가 되는 분입니다. 물론 그때는 코카콜라 직원이 아니었고요. 약간 옆집에 사는데 약간 저형 수상하다. 집에만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이웃집에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버핏이 혹은 버핏 가족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돈키호라는 자기가 버핏이 26살 때 일입니다. 내가 펀드를 만들 건데 한 1만 달러 투자하실? 약간 제안을 한 거죠. 투자할래? 너? 그랬는데 이 돈키호란 사람은 아니 이 사람 수상하다.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웃이니까 제가 펀드를 만들 건데 1만 달러 투자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투자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당시 26살이고 지금처럼 안 유명했을 때입니다. 좋은 이웃이지만 나는 거래하지 않겠다. 당신을 신뢰하려면 좀 더 이웃만이 아니라 좀 더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쓰여있는 책에 보면 그 당시 투자했으면 9,300만 달러가 되었을 거라고 하네요. 1만 달러면 얼마죠? 버핏이면 풀대출 쌉 가능. 하지만 당시 버핏은 뉴비였다. 이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다. 환율이 이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한 1,500, 한 1,300 정도 저 투자하실래요? 제가 사실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 1,500만 원 좀 투자해 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투자하실 겁니까? 너너. 그쵸. 너너. 심지어 이 사람 수상하잖아. 코카콜라 안 먹고 펩시 먹어. 마이너 중에 마이너한 거. 어쨌거나 이렇게 투자를 안 했다고 해요. 결국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날까? 하면서 오히려 버핏이 이 돈키호에게 호감을 가졌다. 해서 좋은 그 관계를 맺었다고 하고 당시 돈키호가 커피 회사에서 코카콜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이웃이었지만 이제 코카콜라로 가버리게 되었고 근데 돈키호가 당연히 펩시파인 걸 알 거 아니에요. 돈키호가 형 나 이제 코카콜라 와서 새로운 콜라 맛 개발 중인데 한번 드셔보실?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제 코카콜라 CEO가 된 한때 나의 이웃 내가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 거절했던 약간 츤데레 같은 매력을 느끼는 그 동생이 콜라를 개발했대. 하고 줬는데 나 펩시파인 거 알잖아 하면서 마셔보게 된 거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맛을 본 워렌 버핏은 1986년도 그러니까 체리코크가 나오고 다음 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 48년간 마신 탄산음료를 체리코크로 바꾸었고
앞으로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의 공식 음료가 체리코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코카콜라의 주식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1988년부터 코카콜라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가 더 깊어졌다. 체리코크 하나로 홍보 요정이 되어버린 그런 워렌 버핏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웃집을 잘 만나야 된다 정도 될까요? 예. 이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석을 잘하고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더라도 콜라의 맛은 진짜 즉각적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회사 주주가 될지 모르니까 훨씬 좋은 말이네요. 자 하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자. 너무 따뜻하게 시작하는 연초가 아닐까 싶습니다.